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48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4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레스터시티와 세비야, 모나코와 맨시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 이 3경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를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또 한 번 올킬을 달성하셨어요. 3개 다 맞췄어요. 네, 레알 승, 도르트문트 승, 바르셀로나 승. 저는 나폴리를 계속 밀었는데 네. 이번에도 배신하는군요. 네. 신하영 아나운서 제가 좀 죄송한 게요. 네. 그렇죠. 죄송해야죠. 네. 바르셀로나의 대역전 드라마로 진출 가능성을 저한테 얘기했다가 네. 네. 그건 아니라고 제가 굳고 말렸죠. 말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파리를 또 갔어요? 너무 극과 극으로 갔어요. 네. 아, 이변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휩쓸려 갖고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0%의 가능성이니까 그럼 나는 아예 삐뚤어져야지 하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봤는데 이게 다 에메리 감독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신하영 아나운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올킬 2회. 네. 저는 1회죠. 네. 네. 그 대신 그 독보적인 기록이 있어요. 네. 올킬 패 2회. 네. 네. 네, 그 얘기는 그거는- 자꾸 꺼내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정배랑 저 MOU를 했던 두 차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두 분의 감각이 또 이번 주엔 또 얼마나 빛을 발할지. 자, 3경기 드렸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와 세비야의 경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레스터시티가 아스날과의 리그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연기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도 아마 주말에 레스터시티가 아스날 경기를 치르지 않고 세비야전에 지금 집중하는 올인하겠다는 네, 얘기죠. 이런 모양새입니다. 세비야는 주말에 근데 리그 레가네스전을 치르고 레스터시티 원정에 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면 레스터시티가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홈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라니에리 감독이 나가고 세익스피어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많이 급격히 다시 향상이 됐다. 네. 리버풀 헐시티전을 보면 팀이 다른 팀이 네,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난번 원정 가서 세비야 원정 가서 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네, 그 세비야와 레스터시티 간의 기본적인 전력 차의 갭을 극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세비야의 원정 승부입니다. 한 점 차 정도로 또 이길 거라고 봅니다. 느낌이 레스터시티가 준비를 잘 했지만 오히려 이제 레스터는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갔을 경우에 오히려 후투와 모건의 약점이 더 드러나는 뒷공간. 네. 그게 더 노출이 될 것이다. 세비야가 오히려 좀 침착한 운영 속에 골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의원님은 그러니까 레스터의 경기에서의 어떤 경기의 질, 밀도 이런 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 또 레스터의 희망이 마흐레스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골을 못 넣었었거든요. 그 작년 11월에 페널티 몇 개 넣은 거 말고는 사실은 필드골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헐시티전에서 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흐레스 또 바디 이런 바디도 선수들이 오랜만에 득점을 했었고요. 올라오고 리버풀죠. 있다는 거는 정말 레스터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장 의원님과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합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에메리 감독 때는 사실 원정에 꽤나 약한 팀이었지만 산파울리 감독 들어선 이후에는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3패밖에 없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 유벤투스나 리옹 상대했지만 원정패가 없어요. 그래서 원정에서조차도 올 시즌 세비야는 필요한 승부를 짜내는 데 있어서 훨씬 괜찮은 팀이 됐거든요. 그리고 레가네스전이 있기는 한데 그 산파울리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상당히 로테이션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항상 비슷한 멤버로 나오기보다는 또 벤치에 있던 선수들에게 막 군데군데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는 유형의 팀이고 세비야 입장에서도 지금 아틀레티코와의 승점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 3위 자리가
뭐 우승까지 도전한다는 야망이면 모르겠는데 3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물론 아틀레티코의 또 맞대결도 앞으로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파올리 감독이 딱 올라갈 정도의 운영을 할 공산이 크고 장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는 레스터의 일단 수비를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비야도 전문 공격수가 좀 없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7, 8명의 미드필더들을 가진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센터포워드가 좀 결여됐다는 세비야도 약점 같은 약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 네, 저는 바로 직전 라운드에 올킬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마 통산 다승 1위일 겁니다. 통산 승수는 제가 꽤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통산이라는 표현은 한 시즌을 다 지금 얼마나 했다고 통산들 따지세요. 한 시즌 다. 아니 10여 주 뭐 이렇게 해보면은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올킬 패를 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올킬 패를 한번 당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 모험적으로 할 겁니다. 이번 회차는. 그래서 무승부. 네, 제가 그러다 올킬 패 당했어요. 아니 보통 요즘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16강이 특히 아주 역사적인 것이 골이 이렇게 많이 나온 챔피언스 리그 16강 라운드가 없을 거고 이미 지금만으로도 거의 기록일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 하면은 뭐 당연히 기록일 텐데 또 이렇게 골이 많이 나다 보니까 무승부 같은 건 거의 없고 사실은 다 승부가 그냥 나버리고 있죠. 대부분의 경기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거 하나쯤은 이제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세비야가 먼저 득점을 하면 레스터도 결국은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 텐데 세비야가 어떻게 보면 탈락하지 않을 정도의 운영을 하고 경기가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아주 리스크가 많은 추측입니다. 한 의원님이 보통은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올킬 한 번 했으니까 네. 이제 신한영 아나운서와 같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킬 횟수가 이제는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갑자기 자극이 됐어요. 한 의원님이 보통 이제 레스터 분석하시고 네. 굉장히 좀 꼼꼼해갖고 좀 안전하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다 그럼 저는 더 큰 모험을 해야죠. 레스터 시티 승리 모험 아니에요? 모험 아니죠? 네, 지금 정황을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레스터 시티가 충분히 이길 수 아주 있는 맞아요. 상승곡선이에요 정황이 지금. 있어요. 그 시작점을 제가 직접 가서 또 보고 왔잖아요. 골을 한 골 정도는 넣을 것 같아요. 하긴 레스터 시티 홍구장을 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네. 그 경기장의 분위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지 않아요? 사실 처음 시작 때는 굉장히 침체됐었어요. 라니엘이 이제 감독 나가고 막 어수선하고 오히려 리버풀 그 원정석이 더 막 파이팅이 넘쳤는데 순식간에 뒤집혔죠. 네. 그때부터 그 상승속 곡선이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하되 사실 올라가는 거는 세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레스터가 실점은 할 거고 예를 들어 3대2 정도로 레스터가 이기면 레스터가 그럼 탈락이거든요. 떨어지는데 네. 레스터는 1대0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2대1로 네, 이겨도 네. 연장 가야 되고 네. 아니면 두 골 차로 이기든지. 2대1로 이겨서 연장 가도 또 홈 실점의 부담이 또 생기는 거니까. 제가 모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할 거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나코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 사실 두 분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걸 가장 어떻게, 어려울 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모나코가 게다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4대0을 뒤엎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모나코는 지난 경기에서도 드러났지만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젊음의 기세와 동시에 역시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미숙함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번 장 의원님께서 또 알파신에서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거의 또 페르난지뉴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하면서 윙백으로 기용을 했으나 그래서 과르디올라 또 특유의 전술로 나오다가 사실은 모나코에게 측면을 상당히 얻어맞았는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모나코의 이제 장점을 직접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실수는 저는 좀 안 하지 않겠나. 이번에는 과르디올라 감독도 두 골 앞서고 있는 팀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결국은 또 한 방 뭐 이런 것을 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모나코는 물론 아주 지금 좋은 기세로 달려들 거고 사실 모나코는 파리 생제르맹과 1위 경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주말 경기는 저는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 주말 경기가 있거나 없거나 이 경기에 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승부는 과르디올라의 경험과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그 한방 이러한 것 때문에 올킬 패를 목표는 아니지만 감수합니다. 무승부. 또 무슨 네. 그래서 맨시티가 올라가겠죠. 네. 장 의원님은요? 저는 한 의원님은 그 철학이 굉장히 오늘 저는 뚜렷하세요. 조금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체력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주중에 지금 스토크 시티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 경기도 선수들이 조금 지쳐 보였고, 네. 그리고 주말에 FA컵 미들스브로전이 있는데 이 경기 또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죽 선수들이 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나코전 5대3의 두 골 차의 여유도 약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조금 기동력이 저하될 수 있는 원정 경기다. 반면에 모나코는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말 보르도전에 로테이션을 좀 시키면서 이 경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태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1차전에 비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전환 속도 또 압박의 강도 여러 가지 부분이 젊은 모나코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기동력에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1차전에서 모나코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점도 지금 선수들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체제를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나코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누가 올라가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나코가 한 점 차 정도는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된 것 이 같아요. 경기만 2차전만 보면요. 홈에서는요. 네. 그래서 저는 모나코의 홈 승리를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두 골 차 이기면은 모나코가 올라갈 게 네. 유력해요. 네. 모나코가 워낙에 원정에서 두 골 졌지만 골을 많이 넣고 왔기 때문에 네. 웬만한 두 골 차면 근데 이 아마 경기는 모나코가 뭐 가겠죠. 1차전도 난타전이었지만 2차전도 두 골 차로 이겨도 뭐 6대 4로 이기면은 맨시티가 그러면 올라가죠. 맨시티가 네. 가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올라가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예, 하지만 이 어쨌든 경기 모나코가 승리는 네. 신승 정도는 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 맨시티 모나코 하면은 맨시티가 더 거함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번 경기만 보면은 모나코 신승 정도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회차 올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유 한번- 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저 올킬 패도 사람이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막 올킬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막. 그럴 리는 한번 없어요. 실패를 당해봐야 정신을 당해봐. 그렇죠. 당해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저희는 당해봤거든요. 저 한 번도 안 네. 당해봤으니까 저도 한번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다가 한번 당했는데요, 제가. 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자, 무승부 예측하셨고 모나코의 신승 예측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는 아니고 맨시티가 아니요. 저는 이길 수 있는 희생하는 경기예요. 마음으로 네. 원투펀치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제일 맨체스터 무서워요. 시티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지금 1차전 결과는 이제 두 골 차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두 골을 더 넣었습니다. 4대2.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골이 많이 나왔네요. 네, 골들이 참 많이 네.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장지현 의원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팬들이 아시다시피 로저 슈미트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과거 터키 대표 미드필더였던 타이푼 코르쿠투가 지금 감독이 됐습니다. 올 시즌까지 일단 하는 걸로 감독이 됐는데요. 이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뭐 그다지 인상적인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아마 남은 시즌 운영의 컨셉은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험적인 어떤 운영을 하면서 뭐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2대 4로 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원정인데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 레버쿠젠의 이 수비 라인들의 집중력이 많이 저하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그냥 2차전도 이길 것 같다. 감독 교체 반짝 효과 뭐 셰익스피어처럼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반전이 일어날 정도로 상대가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호락호락하진 않고 아틀레티코의 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이요 스페인 원정 가서 최근에 이긴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만 봐도 레버쿠젠은 스페인 원정이 약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기긴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면 당연히 8강에도 올라가고. 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좀 다르게 예측하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모험적인 이것도 무승부? 설마? 근데 하루에 3무가 나오기는 쉽지가 네. 않죠. 아틀레티코가 4대2가 되면서 저는 그 전략적이었다고 보는데 가비 선수와 필리페 선수가 사실은 일부러 경고를 받아버렸어요. 사실 이 경기는 가비와 필리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동 휴식이 되는 거고 레버쿠젠은 사실 타이푼 감독이 뭔가 보여주고는 싶을 텐데 사실 이 인물이 예전에 그 이천수 선수 소시에다드 가기 전에 소시에다드에서 네, 뛰었던 활약했던 활약했던 저는 선수로서 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타이푼 감독의 교체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마 타이푼 감독도 현실적으로 여기서 뭐 정말 3대0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무조건 레버쿠젠은 3골 넣고 시작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로 정말 2판 4판의 운영을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필리페와 가비가 없어도 충분히 또 다른 선수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즈만 가메이로 투톱의 콤비네이션은 뭐 최근 거의 뭐 극상이라고 요즘에 그리즈만도 많이 봐야 올라왔죠. 할 정도고 여기에 레버쿠젠이 2판 4판으로 나올수록 사실은 아틀레티코는 공격진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근데 다만 아틀레티코도 이건 있어요. 필리페 갑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 경기가 세비야전입니다. 리그 경기가. 그 세비야전은 사실은 아틀레티코 지금 승점 차를 봤을 때는 이겨도 시원치가 않은 지금 승점 차거든요. 지금 한 뭐 세비야가 한 2번 정도는 실족해야 지금 뭐 따라잡을까 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이면은 사실은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바르셀로나처럼 전반에 뭐 레버쿠젠이 2골 넣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틀레티코도 이제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약간 그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그래서 또 무승부. 아니 확률적으로 3경기 다 무승부 나오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만큼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네요, 진짜. 올킬패를 한번 목표는 아니지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어요. 네. 무승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지 한번 근데 이러다가 3경기 다 맞추면 어떡해요, 정말?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네. 아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흥미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틀레티코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타일 자체가요. 레버쿠젠이 예전에 아틀레티코 왔을 때는 정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승부였고 이번 승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먼저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버쿠젠도 이제 힘이 쫙 빠지겠지만 아틀레티코도 웬만하면 그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죠. 대충 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이제 레버쿠젠이 따라 붙는 정도로 이제 게임이 끝난다. 그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무승부. 시나리오는 그런 그래서 무승부. 이번에 차는 신하연 아나운서 고르기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른 거 이제 남은 거 한번 사시면 돼요. 네. 저 사실 이 경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레버쿠젠 가야겠네요. 레버쿠젠 상승.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과연 다음 주에 한진희 위원님이 웃을 수 있을지. 네.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산무를 예측해 이번 주셨어요. 회차는 경기마다 무조건 한 명이 맞춰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측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도 사실 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정리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와 세비야의 경기 한준희 위원님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장지원 위원님 세비야 승리 보셨습니다. 저는 레스터시티의 승리 봤습니다. 두 번째 경기 모나코와 맨체스터시티의 경기 한준희 위원님 무승부, 장지원 위원님 모나코의 신승,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시티의 승리 봤고요. 마지막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의 경기 한준희 위원님 역시나 무승부 보셨고요. 장지원 위원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저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또 이번 주에 그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결과처럼 또 저희를 놀라게 할 만한 경기가 있을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자 입장이면 신하영 아나운서. 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더 느낌이 오네요. 네 조금 더 안전하게 간 거 아닌가요? 아니 다 평소보다? 시나리오 그리면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저는 저 개인을 믿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제가 네. 이번에 이 대상 경기 계속 분석을 하면서 네. 제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했어요. 믿음이 많이 이렇게. 제 자신보다 네. 남이 더 믿음직스러워. 자, 다음 주에 과연 누가 얻고 있을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승부 예측 결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진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올무